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이 민주당과 이재명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기간 4년 동안 하루에 한 10번씩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큰 차이로 져놓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행패를 부리고 그 추종자들이 난독을 부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안에서는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면은 트럼프가 또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수적 가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인데, 을 중요시하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 30% 이상이 이재명에게 속고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이 대중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또 김정은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로는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 이사국으로 뽑힌 데 대해서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WHO 이사국으로 뽑힌 것하고 김정은 축하할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은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현재로는 공화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트럼프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존 볼턴 전 미국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축하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놓고 볼턴 전 보좌관은 이게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볼턴은 그가 모신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했고 김정은에게 이용당했다고 평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전에 김정은이 보낸 아부성 편지에 넘어가서 러브레타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소개를 한 볼턴 전 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재임 4년간 그가 미국 안보에 큰 손상을 끼친 사람인데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게 상당 부분 지금 치유되고 있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4년을 더 집권한다면은 회복 불가능한 대타격을 국가와 공화당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볼턴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후보 경선이죠. 경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경선을 주관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런 서약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경선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서약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이 이번 경선에서 누가 되든지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하는 서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CNN이 볼턴 전 보좌관에게 물었더니 자신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트럼프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북한의 독재자를 결코 찬양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전 미국 대사, 여성이죠. 이분도 이번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헤일리 씨는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원금이 북한에 갔을 때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아닌 친구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들을 감싸면 그들은 더 대담해지기 때문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분도 지금 유력한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김정은은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도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들을 공개하면서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를 자랑하고 하는 등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김정은을 처음에는 조롱을 했습니다.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도발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다가 2018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2018년 문재인이 김정은과 서로 소통을 하더니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려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전하고 정의용 특사를 보내가지고 정의용 특사의 설명을 듣고 트럼프가 즉시 그러면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김정은 칭찬 일변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끼어가지고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큰 타격을 준 게 하나 있죠. 바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과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다는 걸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방장관과 의논도 안 하고 우리 학원태는 일체 사전 교감도 없이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데는 정권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가 있은 다음에 다시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자가 그래도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만났을 때는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볼턴 당시 보좌관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김정은의 무리한 요구를 싹 거절하도록 만들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도 정상화된 거죠. 정상화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문재인 김정은의 야합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 뒤부터 앙앙불락해가지고 문재인한테 계속 상소리를 하고, 문재인은 그냥 교사 앞에서 책망 듣는 학생처럼 놀다가 아주 비참한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는 문재인보다는 낫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에게 우리 한국인들은 감사해야 합니다.